안녕하세요 인턴 여러분. 박사에게 투자일기 시간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평소 때는 금요일이면 좀 있으면 이제 장이 끝나고 이틀 동안은 또 주식 안 봐도 되고, 토요일 또 아침부터 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요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아침에 모닝 브리프 찍고, 그리고 웜의 심박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웜의 심박 찍고 나면 그날의 신문 기사를 가지고 또 차트 분석하는 신기한 차트 분석. 신기한 차트 분석, 아침에 모닝 브리프 한 1시간 20분, 그리고 웜의 심박이 또 거의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신문 기사 쭉 보면서 스크랩을 하다 보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중요한 기사를 뽑고, 그 중에서 6개를 추려야 되다 보니까 또 제외하고, 그러고 나서 촬영을 하는데 웬만하면 한 30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 기사도 중요해 보이고 저 기사도 중요해 보이고 뭐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그 기사와 연관된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다 보면 항상 시간이 45분은 고사하고 30분, 45분은 고사하고 맨날 뭐 50분, 55분. 그러다 보면 웜의 심박 하나로 또 1시간 반 날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시장 확인하다가 보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그리고 웜의 심박 찍고 나서 장 끝나면, 그러면 퇴근길 브리핑에 삽입되어 있는 신기한 차트 분석을 또 합니다. 근데 신기한 차트 분석도 그 설정을 또 PC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PC에다가 설정을 해서 그걸 하다 보면 신기한 차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최소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오늘 그 차트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구상하는 게 처음에 구상하는 게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신기한 차트 분석 해놓고 이제 다 했다 했더니 투자일기까지 하다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세상 원리가 참 다 똑같습니다. 이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에도 24절기가 있고, 주식시장에도요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이 불기도 하고, 정말 한 10년 20년 만에는 쓰나미 같은 것도 오고, 그죠? 태풍도 여러 번의 태풍이 있지만 정말 뭐 옛날 태풍 매미 같은 것도 있고, 미국에는 토네이도 이런 것도 한 번씩 오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태풍이 정말 위험한 태풍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맨날 연구를 하고, 그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태풍이 뭐 쓰나미, 그냥 일반 파도면 이 파도를 즐기는 서핑을 나가면 되지만,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데 서핑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도 혹시나 이번에는 정말 쓰나미가 올까, 그것 때문에 최근 한 3주 동안은 정말 시장의 난제를 푸는 느낌으로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제를 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구나 라고 이 해답을 얻었을 때 좀 이 홀가분함이 있잖아요. 그런 홀가분함을 지난주에 느꼈고요. 이제는 약간 그런 답을 알다 보니까 지금은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개별적인 또 전술도 짜고, 시장이 제 생각대로 이제 되는지 봐서 또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또 전술도 짜고, 그런 게 우리 펀드 매니저의 하나의 일상인데, 아무튼 이제는 좀 선선한 가을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웜의 심박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7월 말쯤에 한번 미리 말씀드렸었죠. 이 인턴 우리
체슬리 인턴만을 위한 투자 노트. 지난번에 샘플이었고요. 이번에는 완성본이 왔습니다. 제일 뒷장이 지난번 샘플에서는 제일 뒷장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는데 그 뒷장도 아깝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박세익전 모의 적자생존이라고 참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그래서 뒤에 디자인에 대해서 의뢰가 와서 제가 그 맨 뒷장에도 하나의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가야 될 어떤 큰 원칙 같은 거 하나 좀 적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딱 하나 골라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글귀가 요 뒤에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달라이라마의 명언인데요. 제 카톡 프로필에도 오래전에 올려놓은 이 명언인데,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 결국 지나고 나면 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죽어서 뭐 땡전 한 입 못 가져간다라는 얘기처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우리는 막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왜 남들보다 아니면 막 비교하면서 그죠? 싸우기도 하고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살까? 뭐 그런 삶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비교하면서 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비관, 비교, 비난 하지만 않으면 이 세 가지 비만 하지만 않으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세 가지만 실천을 해도 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회의 시작할 때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체슬리와 함께라고 제가 멘트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똑같아요. 비교하지 말고요. 그리고 비관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말고. 그러면 사실 투자가 그 세 개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신문 읽고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 보려고 AI는 뭐고 AI 가속기는 뭐고 GPU는 뭐고 NPU는 뭐고 메모리는 뭔데 비메모리는 뭐고 파운드리 뭐 등등 이런 거부터 또 바이오는 보면 렉나자가 어쩌고 뭐 근데 이런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운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스와의 처음에 그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이름을 그때 For Liberty Academy라고 합시다라고 그 이름을 제가 지었었는데요. 우리가 너무 경제적 자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이 경제적 자유만 이룬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재력가들이 한 번씩 우울증으로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로또 당첨을 됐는데 그 로또 당첨자들이 다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적 자유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For Liberty Academy라고 합시다라고 해서 이 For Liberty 네 가지 자유, 네 가지 자유가 뭐지? 먼저 경제적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적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적 자유가 이 불교나 기독교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게 불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뭐 보시가 있는데 그 보시 중에 이렇게 쌀을 나눠주는 이런 물적 보시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걸 재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보시라고 보신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법보시라고 하고요. 그런 게 법정스님이나 법륜스님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이 번뇌하고 이 속세에서 번뇌하는 걸 질문을 하며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보면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 분이엘 고등학교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저희 학교에 교시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진리가 뭘 자유케 한다는 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왜 그렇게 막 마음 졸이고 이번 하락 때도 이거 정말 무서워요 전무님하고 문자 막 오고 그런 게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생리나 이 특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잘 모르는 거에서 나오는 불안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많이 알면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합니까? 늘 다니던 집에 가는 길은 편안하잖아요.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늘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뉴질랜드에 어디를 가봐라 뭐 이러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내가 본업을 하든 그게 안다라는 거, 그 지식, 이 진리.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 수준에만 또 있으면 안 되죠. 많은 걸 아는데 그걸 갖다가 지식 그냥 knowledge에서 머무르게 되면 그래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적도 있었고 언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 데이터에서 진리를 발굴하는 거,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게 하나의 위즈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진정 지적으로도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간적 자유인데요.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나 보면 결국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요.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말기암에 걸렸다라는 이런 판정을 받으면 왜 참담해지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시간에 대한 개념보다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상위 개념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다 시간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어디가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2주 만에 치료가 되고 치료를 안 하면 6개월이 걸린다. 이랬을 때 그 비싼 돈 내고 치료받는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영혼에 대한 자유, 영적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방금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뭔가 내 영혼이 피폐할 수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피폐한 걸 어떻게 나는 어떤 영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종교의 힘으로도 얻을 수도 있고요. 그죠? 많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자유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 시간 그리고 내가 돈 다 생기고 많은 걸 알고 해도 영혼이 많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돈을 만지는 업종이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걸 24시간 내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누굴 만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저 사람만을 만나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영혼이 나의 영혼,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영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뭐 주변에 늘 권유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적으로 결국 그 진리를 발굴할 수가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듯이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저는 가까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성당을 가든지 아니면 절에 가든지 그렇게 해서 종교의 힘을 처음에는 빌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영혼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런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영혼을 영적 어떤 스피릿부터 해서 이 소울, 그죠? 이런 게 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종교의 힘을 좀 빌려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적자생존 책 얘기하다가 달라이라마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네 가지 면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웜의 신박이었었죠. 거기서 쇼생크의 탈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그 모차르트의 피가르의 결혼에 나오는 편지의 이중창 하는 이 노래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그 팀 모리스 그분이 이 영화에서 친구로 나왔잖아요. 앤디의 친구인데 그 친구분이 이 영화가 흘러가고 나중에 회상을 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 두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교도소에서 그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지옥과 같은 교도소에서 그 앤디가 이 음악을 마이크에 해서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게 하면서 본인은 그러고 나서 2주간 독방 가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앤디가 그 회계사로서 이 교도소의 소장뿐만 아니라 그 교도관들의 집사 역할을 해주죠.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약간의 이 힘이 생기자 그 바깥에서 노역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료들 맥주 한 잔 마시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도 맥주를 이렇게 동료들이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저 모차르트의 음악을 본인이 2주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 94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30년 된 영화다 그죠? 저도 20대에 봤지만 막연하게나마 그 영화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 삶의 목적이 아까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의 이 자유를 위해서 나를 어느 정도 희생하는 그런 삶이 그게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 삶이 어떤 목적이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막연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준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침에 처서가 지나면서 산들산들
한 그런 시원한 바람이 창가로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곡이 이 쇼생크의 탈출에 피가로에게 나왔던 곡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쇼생크의 탈출의 영화의 이 OST 같이 굉장히 참 아름답고 평온한 그런 이번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